5강 경매, 오늘은 지난번에 다 말씀 못 드린 공동입찰 추가분, 차순위 매수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임금채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건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전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입찰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공동입찰의 대리, 만약에 공동입찰을 두 명이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안 갔다면은 간 사람이 안 간 사람의 대리인 역할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간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작성할 때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두 명이 공동입찰을 했는데 한 사람이 뭐 자격이 안 됐다든지 해서 매각 불허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매각 불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입찰이기 때문에. 공동입찰표는 기일 입찰표에다 우선 하고, 또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걸 따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되거든요. 작성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양식은 있기 때문에. 기일 입찰표에다가 다른 건 다 쓰고 별첨 공동입찰 목록 기재와 같음, 이것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입찰 신고서하고, 그 대신에 간이는 다 해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사건이 있다면은 경매 취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사집행부 9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둘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난 뒤에는 신고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미납하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먼저 대금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불허가 났을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도 매각 불허가 난 걸로 간주합니다. 임금채권이 있는 경매사건, 특히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일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직원들한테 임금이 1월 정도가 됐으면은 미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말소기준권리보다도 앞서가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순서가 빠름으로 전액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질 않으나,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 후 배당을 할 때 임금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나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모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자의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최우선으로 배당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채권 중에도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같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률로 취급해서 같이 배당해 주는 겁니다. 여기 뒤에 또 설명이 나와 있죠. 소액 임차인 경우에는 전체 배당 금액에서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먼저 해주는 데 반해서, 임금채권은 한도가 없고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기간이면 전액 먼저 배당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이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법원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법원 문건 자료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또는 공익법무관, 선정 당사자, 임금채권 명의의 배당 요구권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글씨가 제대로 안 보이도록 중간에 점으로 땅땅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최단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종 3개월 연부분 임금하고 3년치 임금채권을 받을 게 있다면은 근로복지공단 가서, 제가 그게 못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가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먼저 줍니다. 이 돈을 최단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나중에 해당 법인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금채권은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원 기록을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물권 명세서에 기재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병원 소유 건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체당금이라는 용어 이런 건 안 돼 있는 걸 제가 본 게 있는데, 자 2020 타경 6222 보유자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다행히 요거는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했고, 요 사건을 요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걸 보고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구권자 뭐 그리고 땡땡 해놓고, 예.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여기 거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된 게 없는지 그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또 그 다음 순서로 임금채권 신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입찰해도 될 거라 본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이 낙찰 금액이 낙찰하고 건재단권 설정된 걸 보면은, 자 이게 41억 8천인데 훨씬 더 높게 뭐 낙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또 여기 보면은 건재단권자가 뭐 금액이 20몇 억이잖아요. 그래 또 제가 이걸 눈여겨 샀잖아요. 이걸 조회를 해보니까 임금 채권을 가지고 뭐 조정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한 내용들인데, 한 명당 뭐 1, 2천 되는 사람도 있고 3, 4천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뭐 몇십 명 된다 하더라도 뭐 한 20억이면 안 되겠나 생각을 했죠. 2, 30억. 그러면 요거하고 해서 여기 낙찰 되더라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안 해도 때문에 그냥 결국 여기 보시면 7명이 응찰했고 낙찰 금액은 51억 2,550만 원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었나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사건 2018의 2,500 사건인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전입일과 말소 기준 일자가 같은 경우에 전입일은 그 이길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오늘 전입했다면 오늘 밤 12시 지나면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요 사례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억 9,500짜리가 6월 15일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 6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 요구는 하나마나 한 사건이 되어서 1억 9,500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2월 7일이잖아요. 전입신고 2017년 2월 7일로 했잖아요. 요거는 하루가 늦어지니까 2월 8일부터 그 효력이 생기니까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1억 9,500원 별도로 물어줘야 되고, 요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권리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